안녕하세요. 행복한 예비부모교실 엄지연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신생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생아는 워낙에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엄마 아빠들이 어머 이 작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생아의 신체적 특성 그리고 이러한 흔히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나 증상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기는 태어날 때 체중이 거의 대부분 2.5kg에서 4kg 이내로 태어납니다. 키는 45에서 55cm 정도가 보편적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기 심박동은 뱃속에서도 빨랐어요. 120에서 160회 정도가 정상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요. 호흡도 30에서 60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엄마들이 우리 아기가 숨을 너무 빨리 쉬어요 이러면서 놀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성인보다 빠른 호흡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체온도 36.5에서 37.5도로 약간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자,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우리 아기 머리는 출산할 때 약간 찌그러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기 머리뼈가 하나의 뼈로 되어 있지 않고 5개의 머리뼈가 5개의 봉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할 때 엄마의 산도에 맞춰서 머리뼈의 모양이 조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태어나서 일주일 이내에 다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아기 머리카락은 양수에 젖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머리에 이마 바로 윗부분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해서 대천문이라고 하는 엄마 아빠들이 숨구멍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떤 아빠가 우리 아기 모자 쓰고 있으면 이 숨구멍이 막혀서 답답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숨구멍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왜 그러냐면 여기 아직 뼈가 닫히지 않아서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아기가 호흡을 하고 울거나 약간 탈수되거나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여기가 볼록해지기도 하고 조금 움푹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숨구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로 숨을 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아기는 폐로 호흡하고 코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천문이 한 돌 때까지는 열려 있어요. 돌이 돼서 딱 닫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머리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머리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기 얼굴은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게 모든 신생아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코는 약간 납작하고 볼은 통통하고 눈은 부어 있어요. 양수에 젖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엄마 아빠들이 딱 만나면은 못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 애기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뱃속에 양수에 많이 젖어 있고 좀 불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신생아들은 1시간 뒤에 보면은 붓기가 좀 더 빠지고요. 2시간 뒤에 보면 좀 더 이목구비가 뚜렷해지고요. 3시간 뒤에 보면 훨씬 더 이뻐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마다 아기 얼굴이 계속 변화되고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본 이미지로 우리 아기 모든 것을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생각보다 부어있고 통통하고 눈도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라는 생각이 드셔도 예쁘다, 고마워,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아우 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가 울긋불긋하고요. 하얀색 막 같은 태지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태지는 우리 신생아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뱃속에서 만들어낸 물질이다 보시면 돼요. 치즈 같은 게 이렇게 엉겨 붙어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떼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우리 아기 피부를 보호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애기 귀는 갓 태어나서는 조금 큰 소리에는 약간 반응을 하지만 아직 귀 안에 양수가 차 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들, 미세한 소리들은 아직 조금 자세히 듣기는 어렵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양수가 다 흡수되고 청력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작은 소리에도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귓바퀴 모양이 우리 아기가 뱃속에서 눌려 있으면서 많이 울퉁불퉁하고 찌그러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귓바퀴 모양이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수유하거나 아기를 만져주실 때 귓바퀴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펴주시면은 우리 아기 귀가 훨씬 더 예뻐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꼽. 우리 아기는 이 뱃속에서 탯줄 통해 태반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탯줄을 딱 자른다 하더라도 아직 배꼽이 형성되지 않고 탯줄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꼽 집게로다가 대부분 이렇게 잡아 놓을 거예요. 묶어 놓을 거예요. 이 탯줄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요. 그 전까지는 이 탯줄을 통한 감염이 생길까봐 소독도 해야 되고 제대 관리도 해줘야 되고, 제대가 붙어 있을 때, 탯줄이 붙어 있을 때는 기저귀도 탯줄을 넣어서 하기보다는 탯줄을 밖으로 꺼내는 방법으로 기저귀를 조금 접어서 채워주시면 되고요. 목욕하거나 목욕 후에는 이제 탯줄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게 좀 조심해 주시고, 목욕이 끝난 다음에 알콜로다가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셔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아기는 팔을 주먹을 쥔 상태로 위로 약간 향하고 있는 이런 자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바닥을 만지면은 주먹을 꽉 쥐면서 잡는 반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잡았다가 딱 놓으면 깜짝 놀라는 모로 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의 그런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딱 놓으면 깜짝 놀라는, 온몸을 팍 하면서 놀라는 모로 반사가 3, 4개월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이때 이 모로 반사로 인해 자다가 이제 밖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들로 인해서 깜짝 놀라면서 깨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 때는 요 모로 반사로 인해 놀라지 말라고 속사계를 3, 4개월 정도 해줍니다. 그래서 속사계는 면으로 되어 있는 속사계도 있고요. 요즘엔 파우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속사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아기들은 주먹을 쥐고 조금 하늘을 이렇게 위로 팔을 올리고 있는 자세로 뱃속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걸 나비잠 자세라고 해요. 그래서 요 나비잠 자세를 좀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스와들업 같은 이런 속사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때는 이 자세로 이렇게 자는 것을 아기들이 좀 더 선호하니까 그 자세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속사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다양한 속사계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용도와 방법에 맞춰서 필요하신 속사계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기는 무릎을 구부린 채로 약간 벌리고 있어요. 개구리 다리 모양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신생아 때는 다리를 쭉 펴려고 잡아당겨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로 앉아서 있었던 두니 자세 아이들 중에 간혹 이렇게 다리를 양쪽을 다 쭉 펴고 이렇게 엄마 자궁 속에 이렇게 들어있었던 경우들이 있어요. 이 자세를 유지했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냅둬도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뱃속에 있었던 자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서서히 다리도 펴지고 원래대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지로 잡아당기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약간 기저귀 갈 때 조금씩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정도로 펴주시는 정도로 가볍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관절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고관절이 탈구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가띠를 할 때도 이렇게 개구리 자세, M자 모양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자세가 돼야지 이렇게 다리가 쭉 바닥에 덜렁덜렁 하는 자세로 하게 되면은 이 고관절이 딱 탈구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다리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생아들은 엉덩이를 꼭 받쳐주고 목을 받쳐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엉덩이와 목을 받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신생아들의 특징은 늘
목이 마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신진대사 속도가 어른보다 2~3배 정도 빠르고요. 우리 아기 몸에 75에서 80% 정도가 다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수분을 배설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아기들은 목이 많이 마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유나 모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하는 아기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 하나는 항상 배가 고파요. 항상 울면은 항상 먹죠. 하루에 막 2시간마다 3시간마다 배고프다고 울어요. 또 먹어? 또 먹어?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 아기 위가 너무 작아요. 태어나서 하루째는 체리만 하고요. 생후 3일째는 호두만 하고 일주일 뒤에 살고 한 달이 되면 이제 큰 달걀 정도 사이즈가 된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체리만한 위에 얼마나 많은 양의 모유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기는 한 번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먹으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신진대사는 활발하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2~3시간 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먹겠다고 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아기 신체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아기의 요구에 조금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기가 모유나 분유를 먹을 땐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는 먹기만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들은 후두가 입에서 높은 위치로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수유 중에 숨을 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구조인데 코가 막히거나 하면 훨씬 답답하겠죠. 그래서 목욕하고 나서 코딱지가 있다거나 코가 조금 막힌 것 같으면 면봉을 물에 적셔서 가볍게 해서 그 이물질들을 좀 제거해 주시면은 우리 아기가 수유할 때 호흡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들은 특징이 추위도 잘 타고 더위도 잘 탄다예요. 우리 신생아들은 추위를 잘 타라는 거는 되게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 더위도 잘 탑니다. 우리 아기들은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미숙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중에 비해 또 신체 표면적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나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땀샘은 한 생후 8주가 되어야 정상적인 작동을 하기 때문에 덥다 그래서 막 땀을 내서 그 열을 식히는 그런 방식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더우면 그냥 한없이 덥고 추우면 한없이 춥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기한테 적당한 체온 유지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워하면은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따뜻하게를 너무 따뜻하게 해주면 너무 더워하기 때문에 조금 더워하는 것 같다 싶으면 조금 시원하게 해주시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시면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아기 보온과 환기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기는 딸꾹질을 자주 해요. 우리 아기는 횡격막이 미숙하기 때문에 뱃속에서도 딸꾹질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생후 3~4개월 정도 되면 횡격막 기능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딸꾹질을 많이 합니다. 딸꾹질을 하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세요. 어떻게 해야 이 딸꾹질을 멈출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딸꾹질을 할 때 멈추는 방법은 먹거나 울거나예요. 먹게 되면은 꿀꺽꿀꺽 하는 운동으로 인해서 횡격막이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하게 되고요. 울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도 또 횡격막이 제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먹는 방법이 좋겠죠. 모유수유를 조금 더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분유수유를 더 해주시거나 물을 먹인다거나 이런 방법으로다가 딸꾹질을 멈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몸이 생각 없이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다른 기관에 비해 뇌가 많이 발달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움직임을 관장하는 소뇌의 기능은 발달이 느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저거를 만지고 싶어서 저기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유를 먹다가도 우리 애기가 손으로 딱 쳐요. 그럼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애기가 먹고 싶지 않은가 봐요. 거부했어요. 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치이는 거고 그리고 생각대로 이제 몸이 움직이지 않고 좀 바둥바둥 거리고 혀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숙하기 때문에
모유를 먹으려고 분유를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혀로 잘못해서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 혀로 밀어내는 경우에 빠졌구나, 다시 먹어볼까 이렇게 시도해 보시고 몇 번을 했는데 만약에 계속 같은 행동이 반복되거나 운다거나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싫구나 라고 그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들이 가장 많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젖을 자주 토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워내면은 아빠 엄마들이 많이 놀라세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토를 했어요 이러면서 깜짝 놀라셔서 데리고 오시는데, 이제 우리 아기는 식도랑 위가 연결되어 있는 간략근이 여기 문이 닫혀야 되는데 덜 발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짧고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체를 조금 세운 상태로 수유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분유 수유는 상체를 꼭 세워주셔야 되고, 모유 수유는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모유 수유 중에서도 가끔 전량이 너무 많아서 사출이 너무 강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체를 조금 세운 상태에서 수유를 하시는 게 우리 아기가 살에 들거나 그게 이제 중이염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를 조금 세우고 수유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주 토하는 아기들은. 그리고 수유하고 나서 트름을 꼭 시켜주시면 좋고요. 트름을 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라고 하면 상체를 조금 세우고 오른쪽으로 눕혀주시는 자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덜 개우게 됩니다. 그리고 역류 방지 쿠션이나 역류 방지 침대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 상체를 조금 세워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용품들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생후 이틀에서 3일 정도가 되면은 피부가 하얗고 까칠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그래요. 우리 애기가 각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때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거는 각질이 아니라 뱃속에서 있었던 태지나 이런 뱃속에서 만들었던 피부를 보호하려고 만들었던 막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벗겨내려고 하거나 자극을 주시면은 안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시고 보습을 조금 더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때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눈물샘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서 눈곱이 많이 끼는 아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눈이 딱 달라붙어서 눈이 안 떠지는 아기들도 있고, 그리고 눈을 떠도 여기 주변이 지저분한 아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제 손수건에 물을 묻혀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자주 닦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2주가 지났는데도 눈곱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시면은 진료를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눈물샘이 폐쇄돼서 이 눈물샘이 발달돼서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닫혀 있어가지고 이 눈물샘이 원활하지 않아서 눈곱이 끼는 경우들이 아기들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고 코와 눈 사이를 한번 깊게 눌러주시고 누른 상태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11자 모양을 그으면서 그려주시면은 이 눈물샘이 뚫리고 발달하는데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가제 손수건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시고 그 이후에 손을 닦고 아기 코 옆에 눈물샘 있는 쪽을 마사지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태열. 제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아기 태열이 올라왔어요. 피부가 건조해져서 까칠하고 붉게 올라오거나 좁쌀처럼 발진이 돋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가려운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심할 때는 이제 물집이 생기고 딱지가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 아기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건조한 겨울철이나 습한 여름에 증상이 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열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조금 선선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20에서 22도, 여름철에는 23도에서 24도의 그 실내 온도를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가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를 유지해 주시면 좋고요. 목욕할 때 또 목욕물이 너무 뜨거운 경우에는 목욕하고 나서 태열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적정한 온도 37도, 37도 정도를 유지해 주시면 좋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보습을 잘 해주시면은 태열이 좀 더 도움이 되니까 그런 쿨링 제제나 수딩 제제나 그런 보습과 그 열감을 잡아주는 제제들을 같이 써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발진, 우리 아기는 늘 소변이나 대변에 엉덩이가 젖어 있어요. 소변은 암모니아 성분으로 피부 발진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저귀 갈 때 통풍 잘 시켜주시고 건조도 잘 시켜주시고 발진이 생긴 경우 발진 크림을 발라주시면서 관리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생아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많이 엄마들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우리 아기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아기들은 모든 의사소통 방법이 울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울고요, 졸려도 울고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울고요, 놀고 싶어도 울고요, 뭔가 불편해도 웁니다. 그래서 울면은 순서대로 해보시면 좋아요. 얘가 기저귀가 젖진 않았는지 첫 번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배가 고픈지 먹어야 되는 시간인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가지가 다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졸린 시간인지 잠을 자고 싶어서 우는 건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무 더운지 습한지 너무 춥진 않은지 어딘가 환경이 불편해서 그렇지는 않은지를 체크해 보시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다가 울었는데 달랠 줄을 몰라요, 우리 아기들은. 그래서 달래주길 바라서 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달래주시고 이런 경우들을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기들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조금씩 우리 아기의 그런 작은 변화와 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보다 보면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이 시간은 배고파하는구나, 이 시간은 졸려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게 되시면은 이제 엄마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 아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 주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면 분명히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